아빠가 다시 내 문을 두드릴 줄은 몰랐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현이고 28살입니다. 서울 근처 조용한 소도시인 가평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오래전 잊었던 아빠의 전화 한 통이 내 일상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어요. 저는 따뜻한 양말을 신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양말은 마치 발을 감싸 안아주는 듯 포근했죠.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어요. 하지만 번호 앞자리가 119였죠. 어렸을 때 아빠가 쓰던 번호와 같아서 순간 멈칫했어요. 비 내리는 창밖 소리가 멈춘 것처럼 제 심장도 멈춘 듯 했답니다. 여보세요. 지현이야.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단어는 마치 오랜 이별을 준비하는 주문 같았거든요. 잠깐 찾아가도 될까? 불편하지 않게 오래 있진 않을게.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시계를 보며 한참 망설였지만 결국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가 내 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은 기억 속과 달랐어요. 낡은 짙은 갈색 코트에 손때 묻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건물 복도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 같았어요. 들어와 저는 그를 맞아들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담배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냄새마저 그리웠어요. 그는 내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려 했지만 결국 입을 대지 못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나를 떠났어. 차도, 집도, 심지어 강아지까지 다 가져갔어. 빚만 남았어. 그의 이야기에 나는 말없이 차잔을 꽉 쥐었어요. 그는 연이어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지현아. 돈을 선택했고 너의 웃음 대신 침묵을 선택했어. 내 중요한 순간들에 없었고 그걸 후회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미움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오래전 잊고 지냈던 그리움이었어요. 아빠, 이젠 여기 있어도 돼. 운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조심스레 나를 안았어요. 그의 약한 팔이 나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어릴 적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곰인형을 품에 안았던 그 소녀가 된 듯했어요. 비 내리는 창문 너머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가 잦아든 가평의 오후, 아빠가 내 집에 온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나는 그의 낡은 코트를 벗겨 걸어두고 작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다. 그의 떨리는 손짓과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었다. 안에서 나는 28살의 지현, 혼자서 회사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자지만 그날만큼은 내 안에 어린 소녀가 깨어나는 듯했다.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그를 오래도록 기다려온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입고 온 낡은 코트는 마치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듯했고 머리카락에는 은빛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가 오래도록 버텨온 고독과 상처를 무심코 읽고 있었다. 그의 가방은 구멍이 나고 너덜너덜했는데 그 안에는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가 소파에 앉자 나는 차를 가져다 주었다. 마셔봐요. 그러나 그는 차를 잡고도 입에 대지 않았다. 마치 차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를 삼켜야 하는 듯했다. 나는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마음속으로 준비했다. 내 마음은 두근거렸고 동시에 무거웠다.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흘러나올 것 같았다. 엄마가 나를 떠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엔 슬픔이 가득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차도, 집도, 강아지까지 다 데려갔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차잔을 더 세게 쥐었을 뿐이다. 그의 고백은 내 마음 한켠에 묵직한 돌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가진 걸 다 팔았어. 철물점도 바닷가 별장도 다 팔아치웠지. 하지만 빚은 너무 많았어. 이자는 나를 삼켜버렸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의 눈에는 참담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겪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어.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너한테 연락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빠를 잊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나를 필요로 했는지를. 지현아, 나 여기 있어도 돼. 그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겁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침묵이었다. 아빠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온 그 순간 나는 나 자신도 몰랐던 감정과 마주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창밖에 내리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면서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꼭 쥐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그의 눈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후회와 외로움을 간직해왔는지를 알 것만 같았다. 나는 그가 내게 연락한 이유, 그가 내 문을 두드린 이유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가 떠난 이유는 뭔지 알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도 힘들었나 봐. 나도 다 알지는 못해. 그의 말 속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묻어났다. 그는 내 삶에서 멀어진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철물점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빚에 시달렸고 결국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바닷가 별장은 팔렸고 강아지도 엄마가 데려갔으며 혼자 남은 그는 갈 곳도 없었단다. 심지어 교회 쉼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그의 이야기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자빠라는 단어를 지웠다 썼다 했는지,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사실 많이 무서웠어. 다시 아빠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게 두려웠거든.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두려웠어, 지현아. 다시 상처 줄까 봐.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놓으며 낡은 시간 속에서 잊혀진 감정들을 마주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고 나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다. 아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 지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아빠가 내게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저 상처 입은 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 상처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가 멈추고 창문 너머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화는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기로 결심했다. 아빠와 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그친 가평의 저녁,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아빠가 앉아있는 소파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후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 한켠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난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혼자서 겪은 고통과 실패, 그리고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나는 28살의 나 자신이지만 그가 겪은 세월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그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책임과 갈등을 의미했다. 아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현아,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아빠가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해야 했고 그의 건강과 일상도 돌봐야 했다. 나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아빠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낡은 가방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지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당장은 여기서 지내도 좋아.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아빠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기대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내 방 한구석에 그의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아직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아빠와 나,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가장 큰 위로였다. 아빠가 내 집에 머물기 시작한 첫 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이 뒤엉킨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그가 아직도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과 혼란이 교차했다. 낡은 갈색 코트를 내려다보며 그가 떠난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아빠는 아침마다 조심스레 차를 내렸고 나는 그 옆에서 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배려들을 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 살아줘서 다행이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렸다. 아빠는 가평 근처의 작은 철물점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쉽게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부딪혔다. 그는 나에게도 미안해하며 내 짐만 늘리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빠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평소에 잘하지 않던 된장찌개를 끓였고 아빠는 옛날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꺼냈다. 예전에는 철물점에서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그의 목소리는 그리움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 따뜻함이 번져갔다. 하지만 그날 밤, 아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빼앗았구나. 나는 그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빠.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불안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상처들이 언제쯤 치유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부는 바람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나는 아빠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다. 아빠와 함께 지낸 시간이 어느덧 일주일을 넘기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온 건 기적 같으면서도 동시에 내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나는 28살, 혼자서도 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빠 앞에서는 자꾸만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현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내가 선택한 길이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할 줄은 생각 못했어. 그의 말에 나는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미안함이 그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떠난 시간들을 생각했다. 그가 없던 세월 동안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내 앞에 앉아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나는 그가 나에게 다시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책임감에 괴로웠다. 아빠,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나도 그 답을 찾고 있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 사이를 멀리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이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아빠와 나는 서로 다른 상처를 품고 있었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의 시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가 내 아빠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아빠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이던 아빠가 어느 날 저녁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현아, 사실 나에게 숨겨둔 비밀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동안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멀리 있었는지, 왜 연락도 거의 없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동안 감춰왔던 무거운 진실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과 호기심이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실 그때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 단순히 사업 실패 때문만이 아니었어.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때 나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내 가슴 위에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려 애썼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우리 사이에 또 다른 벽을 만들까 봐 두려웠다. 아빠, 그게 뭐야? 말해줘.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당시에 내가 연루된 일이 있었어. 그 일 때문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고 결국 엄마가 떠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게 숨겨진 이 비밀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무거운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빠의 비밀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진실이 우리 둘뿐 아니라 내 모든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아빠가 고백한 그 무거운 비밀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가 연루되었다는 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상처였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내가 아는 아빠의 모습이 있었다. 그 일이 지금도 나를 괴롭혀, 지현아. 그때의 나는 무책임했고 내 엄마는 그걸 견디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가 감당해온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이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을 더 높일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는 없어. 그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볼 때 나는 그가 조금은 안도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내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모두 내 잘못 때문이야. 너한테 상처만 줬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상처는 우리 둘 다 가진 거야?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며 무거운 진실 앞에서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비밀이 언제, 어떻게 다시 우리를 시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아빠는 옛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론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랐다. 창밖에 부는 바람 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겨울밤. 나는 그 소식을 곱씹으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마치 숨막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빠가 옛 친구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과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뒤척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인가? 라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는 그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고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동안 아빠와 쌓아온 작은 신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진실 앞에서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고 이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만 했다. 드디어 그날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묵직한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친구가 말한 건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였어. 그 사건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깊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렸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숨길 수 없어.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 스스로를 치유해야 해라고 답했다. 그 순간 우리 집 안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진 채 우리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아빠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가족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마치 우리 앞에 놓인 미지의 길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랐고 앞으로 어떤 진실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빠의 고백과 옛 친구가 전해준 소식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그 무게를 견디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우리 가족의 희망을 조심스레 비추는 듯했다. 아빠는 낡은 갈색 코트를 조심스레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빛났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 나는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아빠가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현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길이 험난하더라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둘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시간들, 채우지 못한 빈자리, 그리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이야기들이 뒤엉켜 있었다. 문득 나는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 우리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은 멀어진 그 웃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빠는 조용히 방으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가방은 이제 더 이상 지난 삶의 무게를 담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물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야. 아빠와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고 나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미완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들은 언제 또다시 우리를 시험할까?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올린 것이다.